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여러 번 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거는요. 일단 시험 문제부터 보고 우리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시험 문제를 보면, 어느 수준이거나 어떻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학생들이 성적 따기 어려운 게 어쨌든 랭귀지예요.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면은요. 영어의 페이퍼 1이라고 돼 있죠. 그죠? English AL lit 페이퍼 1입니다. lit 페이퍼하고 곧 랭릿하고 어떻게 다른지 페이퍼는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그리고 자료가 전부 다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게 배포가 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지금 다운받아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모든 랭귀지에는 평가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몇 가지로 돼 있다고요? 세 가지요. 자, 우리가 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되면, 영어가 끝날 때가 되면 영어 시험, 영어에서 세 가지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리고 맞추시는 어머니께는 우리 이번 여름방학 1% 할인 티켓을 드릴 겁니다. 음, 자, 일단, 모든 랭귀지에 있는 평가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페이퍼 1, 페이퍼 2, 그 다음에 인터널 어세스먼트인 아이오. 요거는 학교에서 측정합니다. 이 아이오가 뭐냐면요, 애들이 오랄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하거든요. 자기가 준비한 거 가지고 얘기를 다 하면 10분 동안 하는 건데요. 한 7분 정도 발표하면 선생님과 2, 3분 정도 토론을 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묻는 것에 답변을 하고 끝나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페이퍼 2쯤 이다 문제 보실 거고요. 페이퍼 1 있습니다. 페이퍼 1은 이렇게 보통은 시 하나, 그리고 세연쌤 우리 뒷페이지 잠깐 볼까요? 네, 시 하나 그리고 이렇게 소설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골라 쓰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렵게 나올 때는 영어에서는 희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커트라는 시가 나왔는데요. 이 수산 아담스의 커트라는 시를 배운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페이퍼 1은 학교에서 하지 않은 책에서 나옵니다. 아이들 본부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무슨 책을 하고 우리 학교에서 무슨 책을 하고 이게 다 커리큘럼이 초반에 나오면 그 전체의 거를 다 모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안 배운 작품에서만 작품을 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작품 중에서 제일 오래된 작품이 2010년 이후예요. 2010년대 작품도 잘 안 난다고 봐야 돼요. 거의 아주 최근 거 2020년대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작품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내려가 보면, 얘를 치면 되겠구나. 여기 보면은 how and what effect is figurative language used in the text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여기는 figurative language란 말이에요. 이거 비유적 언어죠. 비유적 언어인데요. 이걸 보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속에 있는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같은 애들이 한 페이지를 써야 돼요. A4 용지로 보통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씁니다. 단어 수로 따지면 600단어에서 800단어 정도를 쓰게 돼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시를 보고 세상 처음 보는 시를 보고 그만큼의 답을 쓴다? 그것도 1시간 반 만에? 절대로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저는 그냥 직업에 글 쓰는 사람이지만 절대 이 시간 내에 이걸 쓰라고 하면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키워드는요, 요 단어예요. effect. 애들이 이 시를 그냥 쭉 분석해서 쓰고 작자의 의도가 뭐다 그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은 이 시를 독재 입장에서 봐요. 독재 입장에서 봤더니 음, 이 시에 쓰여지고 있는 뭐 운용법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하는 것들이 과연 독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이걸 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럼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효과도 모르겠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효과가 어떤지를 보는 거,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내가 답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 애는 맨날 6점 나와요. 7점이 잘 안 나와요. 선생님은 맨날 그래요. 너는 지금 하이 6인데, 아까 페이지가 좋았는데. 지금 할 게 있어서 그래. 네. 네. 그 뭐죠? 이 시에서 쓰는데 왜 너는 6점이냐? 조금만 더 하면 실제 이렇게 들어가 말하는데 거기에 꼭 한 가지 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밸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이밸리에이션이 뭐가 이밸리에이션이냐면요. 이 시를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잘 전달됐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독자 입장에서 보는 거를 잘 쓸 수 있는 학생은 없어요. 누구도. 그렇지만 독자 입장에서 쓰는 항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답을 쓰거나 원했을 때, 선생님 이러고 했어 했을 때 그런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너 독자 입장에서 충분히 썼니? 그 효과에 대해서 입증을 했니? 그런 걸 우리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학교에서 할 때요, 보통 6.7점 나올 때 갈린다는 말 안 하고 채점된 결과만 받아보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그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저는 채점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언더스탠딩이에요. 두 번째가 이밸리에이션이고요. 세 번째가 오가니제이션이고 네 번째가 랭귀지예요. 랭귀지는 문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랭귀지는 점수를 깎기도 하고 더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데서 깎이냐면요. 문학적인 용어는 충분히 쓰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문법이 아무리 틀리고 문장이 허술해도 4번에서 깎이는 성적이라는 건 제일에서 5.5.5점에서 2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법을 열심히 틀렸어요. 그럼 랭귀지 5점 깎이면 그뿐이에요. 다른 데서 따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문제 좀 볼까요? 보통 학생들의 경우에 시에서 쓸 게 마땅치 않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아까 시에서 뭐였죠? 비유적으로 하고 어떻게 효과적이었냐는 게 나왔었죠. 요번에는 Extract is taken from the novel A Gentleman in Moscow인데요. 이 작품 어쩌면 보신 부모님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 작품에서는요. 자, 이 제목을 보면 학생들이 얼만큼 노련해져야 되냐면요. 제목을 보고 문제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노련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1시간 반 만에 글을 못 씁니다. 자, 젠틀맨이 뉴욕 모스코에 있으니까요. 모스코바가 배경은 알겠는데 젠틀맨이죠. 그러면 이 작품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주인공, 작중 인물에 대해서 돼 있겠죠. 그러면 이 제목을 봤을 때 아이는 어차피 이걸 읽을 거예요. 물론 밑에 문제를 먼저 볼 수도 있지만 먼저 얘는 어떤 걸 타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냐면은 뭔가 인물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설에서 인물에 대한 문제는 몇 가지 나올 수 있죠?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마 부모님들께서 문학을 전공하시는 부모님들은 세 개 넘을 수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고등학생들한테 적합한 건 세 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문제 이론으로 배워야 돼요, 수업 시간에. 캐릭터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성격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젠틀맨이 여기 들어올 텐데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오느냐, 우리한테 어떤 이미지를 줄 거냐는 부분이에요.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옷을 잘 입었냐, 못 입었냐, 키가 크냐, 작냐, 잘생겼냐,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성격화 과정이 그 사람의 행위랑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화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영어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중 인물이 변화를 하게 되겠죠. 이 변화의 동기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동기가. 세 번째로는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건 캐릭터나 그다음에 캐릭터와 사건의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나빠져요. 어떤 동기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인물이 대표성이에요.
전형적 인물에 대한 관계죠.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중요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인물의 대표성은 대부분 키워드를 줘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디자이어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호프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이런 틀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걸 보기 전에 젠틀맨인 모습이니까 여기서 이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진짜로 이 사람은 젠틀맨일지 아니면 젠틀맨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러니랄까 반어적으로 쓰인 걸지 미리 그 의심을 하면서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조금 볼까요, 이거는? 자, 처음에 카운트 알렉산더 일리치래요. 처음에 나온 게 카운트예요. 아, 이 사람은 뭐다? 우리말로 하면 백작이죠, 그죠? 알렉산더 일리치 로스토프는, 아, 그럼 이 사람은 이름으로 봤으니까 러시안인데 여기 모스코라고 했으니까 러시안 맞구나. 러시안이고 카운트 출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어지는 것, past eight to, half past eight to the sound of rain on the eaves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막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 듣고 8시 반에 깼어요. 그게 느긋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써야 돼요. 뭐냐면 보통 노동자들은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급할 텐데 이 사람은 급할 게 없는 사람이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깼다는 표현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뭐냐면 이 사람은 비교적 낭만성이라든가 다양한 생각, 다양하게 그러니까 막 뭘 쫓겨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한 요쯤 보고 나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예상했던 문제가 진짜 문제 안 맞나를 봐야 돼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밑에 문제 보이게. What effect is characterization? 그렇죠. 바로죠. 이건 제가 일부러 꿰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식으로 공식화돼서 그럽니다. 아까 사실은 C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식화가 돼요. 이 공식화가 왜 중요한지는 이따 페이퍼 투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대 중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었는데 어떤 몰락한 러시아의 귀족이 그 소련이라는 체제가 들어오면서 호텔방에서 평생을 살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항상 자신의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을 해서 이 답을 쓰려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뭐였냐면 젠틀맨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그렇죠 카운트 백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묻혔으면 이거는 일단은 이 시험은 망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써지는 거죠. 어떻게 그리고 어떤 효과를 캐릭터리제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캐릭터리제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금 how and what effect가 뭐죠? 문제가 몇 개인 거죠,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센스의 바디 그래프 만들어봐요. 아니, 뭐 약간 빈 페이지였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볼까? 생각도 뭐가 됐든 서론이 들어오겠죠. 인트로가 들어옵니다. 아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요, 작품 자체가 아니에요. 무엇이든 작품 자체가 아니고 딱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문학이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피규어티브, 그러니까 비유적 언어는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오히려 소설의 이론을 많이 안 다루고 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소설의 이론이 생각보다 깊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해봐야 되냐면요. 자기가 글을 어떻게 쓰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표본적인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에 맞춰서 버릇할 수 있어야 돼요. 양식에 대한,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뭐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원에 왔어요. 세터스에 왔어요. 뭘 배울까요? 문학 이론을 좀 더 탄탄하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소설에서는, 그런데 재밌는 게 아이비오에서 주고 있는 기준은 딱 두 개예요. 문학 분석의 틀을 준 게.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요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아이비오에서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인물들은 그 시간에 그 공간이니까 그런 인물이 형성됐다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1920년대에 서울에서 태어났어도 전혀 인생이 달라졌을 거고 가치관도 달랐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파리에서 내내 살다 왔으니까 그 저의
때가 전부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 파리에 없었다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입지는 않았었어요. 자, 이 문학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어떻게 써야 우리 보통 템플릿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요. 글 쓰면 이 틀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써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첫 번째 못 쓰고 어떤 에비던스를 넣겠다. 이렇게 해서 맞춰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랭귀지 자체가 성격이 크지 않으니까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대담함을 길러야 돼요. 대담함. 대담함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효과적이냐 하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본다고 제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글은 일단 얘기를 하자면 뭐 젠틀맨이었고 그다음에 뭐 있었지만 의복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적고 이 사람의 행위도 분석하기 어려워요. 왜? 책이 전체 장편 수는 조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담하게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성격 파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볼 만큼의 정보량이 없었다. 만약에 작가가 이건 첫 페이지였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캐릭터리제이션이 잘 되지 않았다면 독자 입장은 굉장히 깝깝했겠다. 뭐 이런 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쓰려고 하면 안 써준단 말이죠. 몰래서가 아니에요. 내가 보면서 모르겠었으면 그게 답인 건데 뭐가 문제인 거죠? 그걸 쓰면 대담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대담함을 배운다는 거는 어떤 거를 써도 되고 어떤 거를 쓰면 안 된다는 어떤 경계선을 배우는 거예요. 경계선을. 내가 모르는 게 내가 무식해서 몰라놓고 책 욕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경계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2026년도 IB 시험을 본다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예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측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 예측이 되는 이유는 랭귀지 A에서 얘기한 그렇지만 조금 이따 그건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시 올라와서 이제 랭귀지에서 얼마나 페이퍼가 이렇게 달라요. 랭귀지 문학이 아니고요. 이거 나오고 대부분 첫 번째 페이지는 광고입니다. 공익광고이던 광고를 공익광고까지는 아니지만 사설 광고든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 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아까 위에 오케이.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어떤 관계냐. 이건 무조건 고정이에요. 이 문제는. 랭귀지 A는 A 랭귀지 그래서 공부하기 편해요. 늘 이걸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위에 보면 가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네, 조금만 더 내려오시죠. 네. 처음에 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뭐죠? 종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온라인인 거예요. 온라인의 어떤 홈페이지 같은 거예요. 그럼 온라인 홈페이지로서 이게 레이아웃이 좋으냐? 여기에는 글씨체가 좋으냐? 그럼 다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랭글리스 하는 애들은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또 공부를 시켜주죠. 어떤 걸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컬러가 약간 어둡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 초록색이거든요. 자연에 대한 걸 나타내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 텍스트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과 이 사진이 잘 맞느냐. 충분히 사람들한테 광고로서의 효과가 아니에요. 이 인포메이션이 맞고 틀린 건 중요하잖아요. 항상 뭐라고요? 효과요. 랭앤리시나 리시너는 효과입니다. 하나 더 올라가 볼까요?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 문제는 The product that transformed my house into a playground 해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글도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일종의 블로그 형식의 글인데 여기에 뭐라고 이걸 하고 있냐면 The following advertorial이라고 돼 있어요. advertorial은 당연히 advertisement처럼 광고하고 editorial이라는 사설 두 가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부터 우리는 마구 분석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의 원래는 뉴스 형식을 빌어서 사실이 아니거나 광고하고 싶은 거를 뉴스는 우리가 많이 믿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게 페이크 뉴스의 원래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온라인 매거진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쭉 올라가서 문제를 볼까요? 이거는 그래서 문학 분석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문학 분석이에요. 여기다 how many effect 또 똑같죠. 또 똑같죠. 그죠? 애들이 이펙트에 집중을 못해요.
또 여기서 보면 narrative voice라고 했는데 narrative voice가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시점이죠, 시점. 이게 시점이에요. 이건 어떤 거라고 했다. 근데 아까 보면 에디토리얼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말투가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권위자인 양 이렇게 썼겠죠, 그죠? 또 그런 부분에서부터 나오면 돼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랭앤릿 문제가 훨씬 더 쉽고 쓸 거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랭앤릿이든 리시든 써야 되는 템플릿은 똑같다는 거예요. 템플릿 잠깐 소개해 주시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인트로가 있고요. 바디 1에서 내가 뭘 아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바디 2에서는 캐릭터리제이션에서는 젠틀맨에 대한 걸 쭉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바디 3에서는 다른 모양을 걸 써주고. 그런데 여기도 쓰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쓰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 쓰고.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가 이 작품에서 젠틀맨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제목에서 보이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소재. 이렇게 해서 2개 내지 3개의 문장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figurative meaning에서도요. 그 시에서 내가 10개를 고를 필요가 없어요. 뭐 운임법, 직입법 고를.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제일 똘똘한 거 2개만 고르면 됩니다. 2개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에비던스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처음에 뭐죠? 저걸 받아오면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내고 거기 받아오면 에비던스가 부족하다라든가 뭐가 부족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 템플릿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고 템플릿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페이퍼 2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 이거 좋다. 자, 여기 페이퍼 2는 근데 하나밖에 제가 안 보여요. 이유가 뭐냐? 하야 레벨, 스탠더드 레벨이 똑같고요. 문제가. 또 랭앤릿하고 리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9권의 작품을 합니다. 9권의 작품을 하면은요, 학교에서 그거는 선생님이 골라요. 그래서 11학년 초에 다 알려줘요. 우리는 일단 9권을 할 거라고. 그러면 그 중에 2권은요, 요거 끝나고 그랬지만, 아이오라는 인터널 어시스먼트, 지금 오랄 테스트에서 쓰게 돼 있어요. 오랄 테스트에서 2권을 쓰면 몇 권 남았죠? 그렇죠? 2권 남았죠? 이 남은 2권을 어디서 쓰냐면, 이게 페이퍼 2에서 써요. 그러니까 페이퍼 1은 안 배운 거지만, 페이퍼 2는 달리고 공부한 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 고르는 거에서 성적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저는 코리안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게 되면은요, 일단, 필요한 문학적 지식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줘요. 아까 캐릭터리제이션, 뭐 성격화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이퍼에서 문제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세 번째로는 요번에 나올 만한 작품을 합니다. 나올 만한 작품이 예상되냐고 되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discuss how write the two works you have studied. 내 피크 나왔어요. 이거는 묘사하는 거잖아요. 시는 묘사 잘 안 해요. 진술을 하거든요, 시는. 그러면 이렇게 소셜 텐션,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 사회적 긴장감을 묘사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소설이래야죠. 내가 기껏 시 2편을 쓰겠다고 시인 2명을 골라놨는데 이 문제를 덜컥 골랐으면 제대로 된 템플릿이 나와서 성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소설이 쓰는 편이니까 소설을 이제 2개 정도 놔두거든요.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3월달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3, 4, 5월 동안에요. 내 하야 레벨 세 과목, 다른 과목들 안 나오고 언어에 있는 장편 소설을 들춰볼 생각을 못 해요. 내가 미리 다 정리해 놓은 것만 봐서 안 되거든. 어차피 시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혹은 한국어가 7점 맞을 애들이 6점 맞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좋은 템플릿을 배우지 못해서. 즉 효과라는 것. 내가 독자 입장에서 보는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내내 페이퍼도 정리해야지. 페이퍼2는 내가 배운 책으로 하는 거니까 그 책에서 내가 문제 예상해서 준비하면 되거든요. 문학 이론이니까만 잘해야 10개밖에 더 되는. 그 중에 우리는 또 좀 이따 얘기하죠. 글로벌 이슈라는 IB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유형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거 맞춰서 미리 준비해서 몇 개 써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거는 다 맞는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영어나 한국어는 무조건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14일 날인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해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도 안 하면 페이퍼 2를 눈앞에 뻔히 보면서 놓치게 되죠. 자, 이거는 무조건 제가 말하는 How if the writers communicate with the reader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한다, 라이터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는 화자의 문제잖아요. 그죠? 보통 화자의 문제가 되는 거면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시는 오케이. 두 번째, 소설은 반반이에요. 반반. 왜냐하면 소설은 어떨 때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를 하지 직접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인데 1인,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걸 1인칭이다. 지금 우리 주인공 시점이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아까도 우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narrative voice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소설이었다면 소설에서의 그 캐릭터리제이션은 뭐 이게 리프레젠테티브한가 아니면 라우드 캐릭터가 타당한가 캐릭터리제이션이 어떤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알겠죠. 내러티브가 나오는 거구나. 애들이 내러티브도 공부를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내러티브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희곡으로 두 편을 볼 때 희곡은 내러티브가 없잖아요. 그냥 다 대사만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나와가지고서 뭐 어쩌고 그런 거 없다고 해서 해설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각 문제마다 다시 말해서 장르가 정해있어요. 아이고야 어떡하죠?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내러티브 보이스. 아이고 캐릭터즈 아이덴티티. 이 캐릭터즈 아이덴티티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곧 보게 됩니다. 여기 젠더도 물어봤네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젠더라는 건 요즘은 남성, 여성 문제는 젠더로 보지 않아요. 그냥 그건 문화적인 차이예요. 왜냐면 이걸 젠더로 봐버리면 아랍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문화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보는 것이 이걸 무조건 문제화시켜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젠더의 문제다면 무조건 제3위성입니다. 우연성이 LGBT라고 말하는 그쪽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팩터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젠더 이 두 가지는 참 잘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죠?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페이퍼 1이 있었죠. 언신 리터럴 패시지예요. 언신이라는 건 얘네들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봤던 그 모스코바의 신사 있잖아요. 모스코바의 신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모스코바의 신사는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라고 말해가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한강 작가처럼 그 노벨 문학상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부커상, 한강도 부커상 받았었죠. 체육주의자로. 마찬가지로 부커상에서 나중에 준우승까지 합니다. 그랬던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페이퍼 2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두 개를 하는 거죠. 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아이오에서 고른 거 말고 페이퍼 2에서 고른 작품은 뭐니라고 물어보신다던가 아니면 아이오는 시간을 오래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몇 주 동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의 산책 중에서 내가 소화하기 어려운 두 권. 아이오에서 하고 내가 그래도 자신 있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네. 페이퍼 2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페이퍼 2는 내가 자신 있는 책. 아이오는 내가 좀 자신 없는 책. 조금 더 올라갈까요? 네, 됐습니다. 그럼 페이퍼 2에서는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터널 어세스먼트가 있죠. 인터널 어세스먼트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이오의 인디비주얼 오랄의 준말이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두 작품을 가지고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10분 동안 구술 테스트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면요. 네, 쭉쭉 더 가주세요. 더요. 여기요. 좀 더 올라가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글로벌 이슈라는 게 나왔죠.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이슈는 첫 번째가 뭐냐면 culture, identity and
커뮤니티요. 아까 아이덴티티 시험 문제 나왔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보면은 클래스리티, 내셔널리티, 릴리전 앤 젠더예요. 이 두 개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까 페이퍼 2에서 나온 게 뭐였죠? 아이덴티티하고 젠더에서 나왔네요. 또 무슨 말이에요? 글로벌 이슈에서 나온단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정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인데 문제를 예상해서 못 만들까요? 네 개 아까 있던 문제 다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세 개 정도는 맞힐 자신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와서 그 두꺼운 문학책 두 권을 언제 읽겠어요? 그렇지만 문제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예상 문제를 놔두고 그거에 맞춰서 답을 쓰는 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4시간 수업, 제가 4시간 수업할 거거든요. 4시간 수업하는 건 페이퍼 1만 해요. 페이퍼 2는 아주 계략적인 것만 해요. 만약에 페이퍼 2도 잘 쓰고 싶으면 페이퍼 2는 보통 개인 지도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합니다. 뭐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지금 이미 수업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12시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미 3시간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3시간 하나요? 그거를 이제 영어를 애들이 들으면 문학 이론 배우고 어떤 문제 나올지 추측해보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좀 더 내려가 볼까요? Belief and Value 나오고요. Politics, Power and Art, Creativity 그런데 이건 나온 적 없고요. 이건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이게 대신 뭘로 나오냐면요. 뭐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이라는 걸로 대신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내내 여기서 나와서 이번에 여기서 나온다고 페이퍼 1을 가정을 해보면 페이퍼 1의 주제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온다고 하면은 Small Things Like This 라는 키관의 작품이 있어요. 이거 2024년 작품이거든요. 이거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뭐냐면 아일랜드가 배경이 되는데 아일랜드는 문학의 꽃인 나라거든요. 아일랜드 르네상스라는 그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영향을 줘요, 전 세계에. 그런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건데 그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미혼모들하고 아이들을 수도원에서 애들을 가다 놓고 얘네들은 죄인 셈이니까 그래서 현대판 붉은 글씨를 해놓고 주홍 글씨를 해놓고 얘네들한테 일을 시켜 노동력을 착취해요. 그걸 아주 선량한 사람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누가 알게 됐다고요? 선량한 사람. 주제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이면 선량한 한 사람이 눈으로 봤어야 될까요? 그 비극적인 사건을.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선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었겠죠. 이 작품은 우리 영어 선생님이 언젠가 수업을 한번 하실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여름에 와서 세타스에서 꼭 공부하고 와야 될 작품이다. 페이퍼 1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나온다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말도 못하게 일이에요. 소설의 문제는 일부만 나와서 나머지 전체 얘기를 모르니까 쓰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설의 전체 줄거리나 흐름을 알면 뭐가 나든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예를 좀 볼까요? 한국어도 똑같습니다.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단, 글이 한국어로는, 문제가 한국어로 나오냐, 아니냐는 것 뿐이죠. 네. 좀 더 올라와 주세요. 네. 너무 올라왔어요. 제목 보이게. 네. 이 시험이 2024년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굳이 2024년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이 작품을 제가 그 여름방학에 했었습니다. 왜 할 수 있었냐 하면 제가 뭐 엄청난 해안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할 수 있었던 데는 한 가지예요. 이거 아이덴티티 문제거든요. 아이덴티티 문제 가지고 한 번쯤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번 여름방 요번 이제 4시간 저는 국어 수업할 때 2개 정도의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찍기에 가까운 작품 2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작품은 나오면 거의 그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다른 한 작품은 거기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아이덴티티 문제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합시다, 스크럼. 아침 9시 대표 발전되는 스크럼 시간이다. 스크럼이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죠. 당론의 필수 요소를 우리 회사 같은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니 너무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풍자적인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요.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유명한 작품에서 안 나와요. 최근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 정유진 정도면 제일 유명한 작가였어요. 근데 정유진 작가의 경우에 일반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팬덤은 있어요. 그래도 아마도 전공자들 위주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명의 인터내셔널이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인터내셔널도 이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인터넷에서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작품하고. 근데 지난번에 보면, 본인들께서 캐치하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어 문제하고 영어 문제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페이퍼 2에서 공통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젠더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한, 아이덴티티부터 젠더로 간다는 얘기죠. 젠더로 가면 우리나라 문학, 이건 한국 문학도 같이 성장 측정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젠더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젠더 문제를 다루는 사람, 남녀 문제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엄마를 부탁했습니다. 그런 거는 페미니즘적인 거고, 청구해 보시면 김지영도 다 페미니즘이고, 이건 젠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젠더 문제는 박상현 작가 거 하나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LGBT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건. 박상현 작가는 뭘로 지금 유명하냐면, 영화 중에서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 김고은 주연이었죠. 나왔었단 말이죠. 그 작품의 작가예요. 근데 그 김고은 대도시의 사랑법은 시험 문제에 좀 나오기 어렵고요. 이 똑같은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겪은 이야기가 있어요. 겪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1차원이 되고 싶어요. 1차원은 남녀만 있겠죠. 2차원, 3차원 되면은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얘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겪게 되는 젠더 문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어서 젠더 문제들을 고등학교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페미니즘까지 다루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비오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쭉 올라가 볼까요? 우리 이거의 문제를 볼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도 뭐냐면 위수의 내리션 스타일이 갈등 똑같네요. 그죠? 핀장. 아까 수제 텐션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말들이 영어든 한국어든 몇 번이 됐든 반복되는구나. 지금까지만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성격론하고, 그 다음에 이 내러티브, 서술론만 잘 알고 있으면, 이거 대학교 2학년 현대문학 시간에 보면 돼, 현대소설론 시간에. 저거 수업했어서 알아요. 강의를 했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만 알면 그래도 꽤 답하겠네. 맞습니다.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 볼까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좀 더 가셔도 돼요. 이쁘다.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저거예요. 랭엘린 문제예요. 아까 문학 문제랑 정말 다르죠. 여기에도 지금 뭐가 있죠? 이것도 아까랑 똑같네요. 이것도 에디토리얼 사설이네요. 아까는 물론 약간 다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시면은요. 네. 끝에 가서 우리 문제 볼까요? 또 똑같이 그 효과는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문학이 학습이 되는 이유가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이 왜냐하면 주제 아까부터 계속 갔죠. 문제의식 방법론 똑같죠. 그런데 학교에서 이걸 이렇게 가르칠까요? 안 그래요. 문학 작품을 가지고 내내 석 달, 넉 달 동안 한 작품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도 뭐라 그럴까요? 딱 어떤 그 정규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접근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할 때 너무나도 넓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지 모르겠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과 전체적인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이 서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주제가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일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들었던 거 있나요? 우리 설명회 때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막강 퀴즈를 해볼게요. 막강 퀴즈. 자, 이 채팅창으로 답을 주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답을 주신 그 뭐죠? 정답자에게는 우리 여름방학 수강 한국어 말고 전체 수강액 1% 혜택의 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주시죠. 랭귀지 A의 평가는 몇 가지일까요? 이거는 뭐 본인들이 다 할 텐데. 아깝습니다. 네, 두 번째 분. LC. 네, LC분 당첨되셨습니다. 쌤, LC분의 그 카톡을 받아서 우리 1% 쿠폰 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네 가지라고 하신 분은 왜 네 가지였을까요? 페이퍼원이 두 장이 있어서 그랬나? 그죠? 페이퍼는 두 장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답을 쓰면 되기 때문에 페이퍼 1, 페이퍼 2, 그리고 아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 정답하고 아이들의 B하고 헷갈렸대. 그 처음 본. 안타깝습니다. 지금 속으로 굉장히 억울하시겠는데요. 자, 2번. 명품 작품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나온다고 하셨다고 물어보니까 너무 확실성이 그냥 나올지도 모른다 정도로, 50% 정도로. Small things. 왜 이렇게 그렇게 묻을 거예요, 저는? Small things like 무슨 small things like this. Yes. Like these. Maybe. 자, 키건이라는 아일랜드 작가입니다. 이 작품이요,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 보시는 분들은 영화로 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영화로 봐버리면 너무 좋아요. 그 주연 배우의 얼굴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구두구두구.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랭귀지 AS의 질문은 늘 무엇을 물어봅니다. 어떤 단어가 키워드였죠? 이거는 영어로 써주셔도 되고 한국어로 써주셔도 되고 이 부분이 6점과 7점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어렵냐고요. 이게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는데. 자, 그럼 초성 퀴즈로 바꿔드릴게요. Effect? 네, 맞아요. Right. 역시 1% 상품권. 그러니까 이 이펙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내 들었어도 잘 안 떠오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식의 질문을 받거나 답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도 이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SAT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AP에서 영어에서도 이거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직 IB에서만 물어봅니다. 가장 어려운,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이제 맞추기 지영이 어머님이었어.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 지금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학교에서 배운 책과 안 배운 게 있었죠. 이번엔 사지상당인데요. 빨리 답하셔야 돼요. 안 배운 것이 나오는 것은. 언신 텍스트가 나오는 거는 페이퍼 1이었습니까? 페이퍼 2였습니까? 아니면 I였습니까? 3번 아니요. 땡. 아이. 네, 맞습니다. 네, C라고 써주신 분. C 내가 성함. 네. 약간 빨랐네요. 그 다음번보다. 거의 일전환관이었는데. 그쵸, 페이퍼 1이 언신 텍스트였죠.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보여올 때, 이거는 1학년 때 시험을 봐버리니까. 이거 지금 한참 시험 때예요, 참. 한국어든 영어든. 이거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이슈하고 연결시켜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애들이 학교에서 배운 책 가지고 갔는데 일단 어떻게 되는 이 과정이요. 애들이 자기가 배운 책에서 40줄 정도를 뽑아내요. 물론 나란히 되는 거 40줄이죠. 한 페이지 정도를 해서 그 한 페이지에서 뭘 하냐 하면 이 한 페이지 속에서 글로벌 이슈에 맞춰서 자기가 해야 되는 주제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뭘 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저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처음에 도대체 올바른 곳을 골랐는지부터 중요해요. 엄한 데 골라놓고 그거 하겠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것들 달리 있을 텐데.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제일 답답한 게 TOK하고 아이유의 경우에요. 어느 정도 다 학생들이 완성한 다음에 저한테 피드백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볼 때 있는데 그건 못해요. 잘한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는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영어하고 한국어 강좌는 마치기로 하고요. 3분의 TOK 강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